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에 제가 추천했던 거를 공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강정동이죠. 강정동에는 그 해군 기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4차까지 공사를 하게끔 되면은 크루즈도 들어오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강정동이고 여기가 있는 것이 그 강정동에서 한 3.8km 직선으로 3.8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항해에서 3.8km 직선거리 3.8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768평에 감정 가격이 6억 7,800인데 그 3억 3,200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정동에 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된 땅이거든요. 필지가 6필지입니다. 그리고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택지로 개발이 되고 이쪽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닥 공구리가 초전기에 있고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준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택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산소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땅이 제가 가서 봤더니 요 앞에 있는 땅이 이 땅하고 높이 차이가 한 2m 50이 나갖고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여기다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가 바라보이는 조망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땅하고 이 도로 땅하고 이 땅하고는 높이가 한 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금 높은데 여기도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산소가 2개 있고 이쪽에다가 여기하고 여기는 높이가 거의 같거든요. 갖다 보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조망권이 1층은 가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조금 이쪽으로 지어서 이쪽을 마당으로 쓴다 그러면은 조망권이 그대로서 바다가 보이겠더라고요. 여기 뒤는 한 1m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망권이 조금 가릴 수도 있고 2층에서는 조망권이 그대로 볼 수 있지만 1층에서는 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좋은 땅에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나가 사기를 기다리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우리가 핑크빛으로 친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이죠. 예. 근데 여기 핑크빛 뜬 땅이 여기는 보면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인데 여기 땅, 요 땅입니다. 요 땅이 개인 땅의 지목이 도로지만은 개인 땅이거든요. 국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건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담당자가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오려면 요만큼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요 땅을. 네. 그 이 땅을 사용승 낙서 받아오라 그래요? 안 받아오라 그래요? 받아오라 그럴 수도 있고 안 받아오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걸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을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가서 직접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받아오라고 했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게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준공은 나지 않았는데 건축 허가는 받았죠. 그러면 도로 사용 승낙을 건물 준공 낼 때 사용 승낙서 받아요? 허가 받을 때 사용 승낙 받아요? 허가 받을 때. 네? 허가. 허가 받을 때 사용 승낙 받죠. 예.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여기에 땅 주인이 요 사람한테만 해줬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도 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한 번 했으면 단장님을 쓰시는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다 받아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근데 허가는 받아놓고 1년 이내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허가 만약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사용상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는 착공을 했죠.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을 산 거지 건물을 산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지금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뭘 사야 되냐면, 자, 그렇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건축허가 낸 사람.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집담한 건물도 건축가에 가면 이 허가권자에서 저 허가권자로 명의 변개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 변개 신청을 하면은 허가 받는 사람하고 허가 있는 사람이 인감증명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 변개 신청을 해주면은 이 건축 허가가 어떤다? 변경이 되면 내가 여기에 허가권을 사오는 거죠. 허가권을 사오면은 모두 사오는 거죠. 이 도로 사용권도 같이 사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허가권을 내가 사왔다 그러면 여기도 건축허가 나도 여기 건축허가 내는 거를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를 아니 이걸 하시려면 허가를 받으시려면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오지 않고 이걸 여기다가 내가 건축허가 받으려면 건축허가 내줍니까 하고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은 여기 땅 사용승 나서 받아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담당 공무원은 무슨 얘기만 해요? 원칙적인 얘기는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해. 원인 얘기. 당신이 이거를 해갖고 소송을 해서 이걸 건축허가를 갖고 와서 이게 사용승까지 받고 왔으면은 그랬을 때는 이게 사용승 안 받아. 이런 분순한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먼저 정전동에 에어룹에 낙찰 받은 거를 그 대출을 받으려고 이번 일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뭘 한다 그러죠? 자석. 자서한다 그러죠. 자서를 해고서 와서 이제 할 텐데 그때 제가 자서 끝내고 여기를 가서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볼 거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투로 지금 이 차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 건물을 허가권을 못 사오도 그냥 저게 공도를 이용해서 여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까요? 나는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 그 도로에 이런 도로에 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줘. 현황 도로 갖고 안 내줘요. 지금 우리 지금 그 협재에 있는 것도 땅 주인이 지금 제주 것이잖아요. 포장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목이 임야로 돼 있잖아요. 예. 임야로 돼 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건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건축 허가 내줬었다는 얘기는 이건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와 관계없이 도로 대장이 올라가 있는 것을 주인이 얼마 있다가 하나 도로 대장이 안 올린다고 취하지도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지 이용계획 사람이 여러분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강정항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12m 도로 내는 걸로 계획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에 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봅니다. 계획도로까지 그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공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이번에 내일 모레 자사하러 간다는 곳에 그 은행에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이거 대출해 주겠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지점장이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거 법정 상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고 우리 못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못 빌려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전학을 받으려고 하신가 하고는 도리어 나보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래. 어디 신협인가요? 예.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저기 보면 그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낙찰 받아서 건물을 내 걸로 갖고 오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그 대출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만약에 사서 건축허가를 우리가 갖고 오면 대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공투를 하는데 투자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건물을 우리 걸로 갖고 오는데 넉넉하게 길게 잡아봤을 때 1년이라고 잡거든요. 1년 잡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한테다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전부 다를 땅을 전부 다 설정을 해주고 우리 그 에어로 장전동처럼 설정을 해주고 뭐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결을 해서 한 6개월에서 1년에 걸려서 해결을 해서 다시 신협하고 정식으로 들어서 바꿔치기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고 똑같이 이것도 공투로 해서 투자금 하게끔 설정을 하는 것을 년 12% 정도로 해갖고 설정을 해주고 공투로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보고 제 생각이 다 맞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제가 공투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으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 도로가 등재됐는지 그런 걸 좀 그러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다 얘기를 해주고 예, 예. 우리 이걸 하는데 새로 허가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이 되면서 공투에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낙찰 받은 거를 설정을 해주면서 그 년 12%로 설정을 해주면서 공투를 받고 내가 중간에서 한 1년 걸려서 해결을 해서 건물하고 이걸 허가권 우리를 갖고 오게끔 되면 또 일반 은행이나 신협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타서 다시 돌려주고 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는 거고 땅 가격을 알아봤는데 지금 뭐야 우리 그 왜 지금 제주도에 우리 업자하는 중개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다 보시더니 이거는 그 아주 제주도에서도 그 강정항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 4년 전에 100만 원씩의 분양을 했었구만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 100만 원씩의 분양을 했었구만요. 이러더라고. 100만 원씩의 분양했다는 얘기는 지금 790은 7억 9천인데 우리는 지금 뭐면 4억 8천 주고 사면 4억 주고 산다 그러면 거의 한 60만 원꼴에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 정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해도 지금 1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120만 원 받지 않고 그러니까 18년도 가격으로 10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 뭐 투자금은 충분히 뽑을 수 있고 년 12% 이자를 주더라도 그 정도 수익은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뭐 입찰 날짜가 언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에요. 25일 날이니까 제가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면은 화요일 그 화요일 날 우리 서류는 지금 제주도에 가지고 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찰 들어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럼 입찰 들어가게끔 하고 만약에 낙찰 받게끔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으로 공투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금 근데 최소한 금액을 우리가 공투 모집할 때 보통 3만 원 정도씩의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건 투자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설정으로 해주고 대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최소 자금으로 해서 모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습니까? 아니에요. 5천에 12%면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뭐 도로라든지 말씀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내가 다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죠. 뭐 신협에서 법칙 때문에 안 해도 다른 은행에서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저기 잔금 낼 때까지는 우리가 공투에서 그냥 뭐 12%로 해서 해놓고 빨리 바꾸면은 뭐 되고 안 되면 뭐 그런 정도 1년까지 내가 넉넉하게 잡아서 1년 정도를 잡아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우리가 이 대출금을 받는 걸 우리 저기 뭐 대출 법인에 만들어지면은 대출 법인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거기서 대출 법인에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질권 설정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얼마씩 투자한 걸로 질권 설정을 다시 해주는 걸로 이게 쪼개서 지금 우리 저기 장전동에는 3명이 5천만 원씩 받으면서 쪼개서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설정을 하고 질권 설정으로 4명, 4명, 5명, 5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를 같이 묶어서 설정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한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저는 은행 관계 이런 대출 관계 이론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우리 이옥주 사장님이나 회사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이옥주 사장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의 금액이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투자자들에게 서류상으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 번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가서 만약에 갚지 못하고 좋아졌으면 다시 경매로 지불한다고 했을 때에 그 투자하는 돈만큼이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판단은 그 두 개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가지잖아요. 그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잘 됐을 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하나고 만약에 이 경우에 안 됐을 때에 다시 경매로 지불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때 그 투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느냐 두 가지만 보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입찰 보증금은 제가 내고 입찰 보증금은 제가 내고 나머지들만 투자로 모집을 한다면 막 나쁘게 얘기해서 다시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보증금은 제가 내는 거니까 제가 날라가는 거다 보니까 다시 투자금은 보장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 문제하고 저거 보시고요. 아니 근데 묘는 괜찮은가요? 묘는 묘는 묘 없애는 건 지금 일도 아니지. 우리 저기 뭐야 평택에 묘 없애는 거는 소상하자마자 200만 원 달라는 거 100만 원만 주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알아서 다 100만 원 주면은 하겠다 해갖고 100만 원 갖고 준비하고 그 없애면 주느냐 없애기 전에 주느냐 해갖고 그 저기 중간에 제가 거기 뭐야 법무사한테다가 맡겨놓고 없애면 줘라 이게 해서 그때 그 100만 원을 법무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소 없애는 거 확인하자마자 법무사한테 돈 주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송만 하면은 산소는 금방 없어요. 보면 지금 제주도에 지목이 묘지로 돼 있어갖고 우리가 낙찰받지 않는 땅인 경우는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가 낙찰받은 땅은 우리가 지조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에 산소 없애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새 보면 유튜브에 보니까 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만 우리 수강생들이 묘지가 돈이 된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묘지가 돈이 되는 게 어떤 묘지가 돈이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묘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걸 사갖고 묘지를 없애갖고 팔면은 돈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묘지가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묘지를 없애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여기 도로, 허가, 그다음에 분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두 개만 분양을 해도 우리 저기 뭐야 그 잔금 내기 위한 빌린 돈은 그 두 개만 분양해도 다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이 건물 하나 이 보면 건물이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가서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비어 있는데 이런 이 건물만 커갖고는 우리가 갖고 와서 이 건물하고 땅만 분양을 해도 우리 그 낙찰받는 그 금액의 반 이상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물론 이 건물 주인한테도 뭐 돈을 얼마 정도 주긴 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강정항하고 한 3.8km 됐더니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 도로도 지금 넓혀지는 도로 계획까지 같이 있고 현장에 가봤더니 그 밑에서 한 1.5km 떨어진
그 강정항하고 우리 땅하고 중간 사이에 또 지금 뭐야 그 포천에서 대규모 무슨 뭐 호텔 비슷한 걸 또 짓더만 거기에 큰 게 좀 그러니까 강정항 때문에 그런지 크게 짓고 있더라고.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는데 전원주택 부지 빼놓고 나서는 동네가 없어. 이 전원주택의 부지에 한 20채가 있는데 그 20채에서 한 1km 내에는 동네가 없어. 그래서 너무 조금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제주도 사람들은 내가 이런 데 가서 있다 보니까 내가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네 가서 한 1km 내에 집이 없는 집 와서 택시를 부를 때 택시 운전사가 와서 아니 이 산골짜기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산골짜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 제주도 사람들은 산골짜기라고 생각하더만. 그런 면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이 땅에서 벗어나야지 저기 동네가 있는 곳이 나와요. 그런 약점은 좀 있더라고요. 현장 가봤더니. 보셨어요, 저거? 다 가보고 다 조사 다 했죠. 먼저 번에 갔을 때.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 생각대로 다 된다면 공투를 할 예정이니까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강의하기 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끈지 모르겠는데 이달 28일과 29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7시, 9시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하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와서 들어보라고 좀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일 날과 29일입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쓴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책을 하나를 오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부터 오늘의 과목 제목인 타법령입니다. 타법령. 어떤 땅이든지 내가 어떤 땅을 사용하려면 규제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의해서 땅의 사용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에 제한하는 가장 기본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고 시작이 되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법령이라는 얘기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땅을 규제하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목에 의한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목에 의한 규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는데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정해진 것이 임야, 농지, 공원 뭐 이런 것이 그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된 거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뭐 도로, 이것도 지목에 관한 특별법인 거죠. 그러니까 지목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목이 전부 다 28개가 되는데 그 28개 중에서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대표적인 게 임야고 농지고 그다음에 공원이고 도로고 이런 것은 지목에 의해서 따로 규제를 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모든 땅이 전부 다 지목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땅이 다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목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건 따로 지목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게 제일 먼저 임야, 이며 농지, 공원, 도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을 모시고 가평을 갔었거든요. 가평에 초등학교 부지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조그마한 것이. 너무 이제 좋아서 저걸 뭘 해도 되겠다 싶어갖고 현장 답사를 같이 가자 해갖고 제가 답사 같이 가는 그 자료를 내려드리고 스타렉스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제일 먼저 그 초등학교에서 현장 답사를 가서 내리면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제일 먼저 스타렉스에서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학교 용지를 뭐에다 쓰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학교 용지를 뭐에다 쓰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는 얘기는 학교 용지는 뭐만 지내야 된다? 뭐 만져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학교 용지는 학교만 지어야 돼요?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학교 용지가 됐지 학교만 지나는 학교 용지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학교 용지를 만들어 놨다. 그건 학교만 지어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땅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었잖아요. 쭉 쓰다가 비는 바람에 폐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어떤 건물 지어요? 그럼 학교 용지인데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용도 지역이나 뭐 그렇죠. 지목과 관계없이 어떤 땅이든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씩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 하나씩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인지 녹지 지역인지 1종 1번 주거 지역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학교 용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1종 1번 주거 지역으로 돼 있다면 1종 1번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목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목과도 관계가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임야, 농지, 공원, 도로. 이거는 지목과 관계가 있습니다. 28개 중에서. 이번에 추천 물건 중에서 염전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추천 물건 보시면 염전이 나옵니다. 염전에다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질 수도 있지. 용종 염전에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염전. 못 지어요? 여기 보면, 우리 물건에 보면 염전 나와 있거든요. 염전도 현황이 지을 수 있게끔 바로 염전으로 쓰죠. 지목이 옛날에 염전이었었는데 염전을 메꿔 갖고 땅으로 택지로 만들어 놨더구만. 지목은 바꾸지 않고 염전이에요, 그때는. 근데 염전에 대한 지목에 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받는 것은 지목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에 의한 건 4개 있는데 뭐라고요? 제일 먼저 임야,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도로. 자, 지목이 임야로 돼 있으면은 어떤 땅이든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의 줄 중에 하나입니다.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보존 산지가 있고 준보존 산지가 있는데 토지 이용계획을 확인할 때 보면 보존 산지라고 나와 있고 그 옆에 공익용이나 임업용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준보존 산지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인데 보존 산지인지 준보존 산지인지 표시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지목에 의한 임야는 보존 산지만 규제가 있지 준보존 산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존 산지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다 준보존 산지예요. 임야는 보존 산지와 준보존 산지로 나뉜다. 준보존 산지는 임야에 대해서 규제는 없다. 제가 규제가 없다 그랬지 허가를 안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해준다는 얘기고 규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보존 산지에 산지 전용 허가를 내고 건축 허가를 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준보존 산지면 개발행위 허가 무조건 내준다는 거야, 안 내준다는 거야?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에만 맞게끔 하면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아니, 용도 지역에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경사도나 임목본수도나 또는 건축 허가 시에 배수로나 돌 없으면 그러면 안 해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임야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은 준보존 산지에는 없다는 겁니다. 임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임야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경사도나 임목본수도에 의해서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임야라는 것 자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땅이든지 제일 먼저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받고 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를 한꺼번에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세 개의 허가를 한꺼번에 집어넣거든요. 한꺼번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지만 원칙적으로는 준공인 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준공 먼저 나고 산지 전용 허가 받고 준공 나고 그 다음에 뭐야? 건축 준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했지만은 준공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업용 산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공익용 산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 해갖고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법규로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업용이든지 공익용에서는 이거 외에는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업용 산지인데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계획관리 지역이야. 그러면 원래는 준보존 산지에서는 계획관리하는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임업용 산지인데 무슨 지역이야?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건물을 다 못 찾고 요것만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임업용 산지나 공유용 산지에선 이것 말고는 다른 거는 못 짓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임업용 산지나 공유용 산지에서는 용도 지역을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외에는 못 짓는 거니까. 공익용 산지는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업인의 주택 정도를 지을 수 있다. 임업용 산지에서는 나무를 심고 관리하기 위한 건물만 지을 수 있고 사적인 건물은 짓기가 어렵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경매로 나온 땅이 있는데 싸게 나왔다. 추천하려고 봤더니 아니 저기 뭐 진천인가에 임야가 공매로 나오는 데 있는데 그 3천 몇백 평이 뭐 되게 싸게 나왔더라고요. 오 여기 되게 좋다 이거 해야 되겠다고 내가 추천물건 다 만들어 놓고 표시하면서 정리하면서 토지 연계 확인을 떼봤더니 보존산지, 공룡산지 나오는 순간 그거 다 만들어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한 3, 40분 해갖고 편집 다 했던 거 어떤다? 싹 지워버린 거예요. 왜 지웠죠? 이거 예상 못 지니까. 이거 예상 못 짓는다. 그러니까 공인용 산지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런 농업인의 농림어업인, 농림인 이런 것도 있죠. 한 사장님 네? 이번에 공부 안 하세요? 농업인이 농림인, 있죠.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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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림인, 아니 농림인은 없고요. 네. 임업인이 있죠. 임업인. 임업인, 임업인을 농림어업인이라고. 그렇죠. 농림어업인, 그러니까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어업인. 예. 그러니까 농림어업인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지가 100평 미만에서, 그러니까 농업인의 주택을 질 때는 부지가 200평인데 여기는 뭐예요? 100평에 의해서 이런 집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농업인 만들기 어려우면 무슨 일만 임업인 만들긴 쉽죠. 네. 임야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뭘 하면 돼요. 임야가 있어야 됩니다. 임야는 몇 평 있어야 되나? 그 나도 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것도 뭐 이렇게 공인산지나 이런 본점 그런 거 사시면 되죠. 아 이번에 그 추천 물건 제가 고른 것 중에서 이거 농지가 너무 싼 게 나온 게 있어갖고 400 몇십 평인가에 2천 몇 평만 원이 나온 게 있더라고. 나 한번 봐도 470 몇 평이 2천만 원이면 이거 너무 싸가지고 그냥 농업인 만들 사람 그냥 하나 하게끔 한다고 추천했거든요. 그건 대출도 잘 되잖아요, 보면. 그럼요. 예, 문제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주고 낙찰 받아갖고 한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농사를 좀 짓고 있어서 농업인 만들고 될 것 같더라고요. 3천만 원 이하는 대출을 잘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은행원들이. 근데 우리 저기 뭐 김희준은 먼저 가네 뭐 저기 2천에 가갖고 뭐 2천 몇백만 원 주고 낙찰 받아갖고 뭐 1,500만 원 대출 받던데. 그거는 또 잘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저희는 은행원들 1금융권은 안 해요.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임야에 대해서 경사도, 임목번수, 그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 대체 살림 조성비 이런 것에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토지개발 2 강의에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오늘 그냥 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뭐냐면 불법 훼손 임야. 여기 보시면 경기도 하남시 분당구 임해동 해갖고 지목이 임야가 있고 3,320제곱미터면 약 1,000평 정도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무슨 단지로 돼 있죠? 준보존 산지죠. 준보존 산지는 제가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 있고, 자 보십시오. 보존 녹지 지역이 있고 자연 녹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 지목이 임야라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지목이 임야라도. 근데 어디라고 위치가? 임해동. 임해동이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임해역이 있고 임해역 바로 앞에 보면 아트센터인가 무슨 센터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추가 기재 이렇게 돼 있죠. 분당구 녹지과 해갖고 불법 임야 훼손 토지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요. 이 얘기는 지목이 준보전 산지라서 준보전 산지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은 무슨 규제를 받냐면 불법으로 나무를 비웠기 때문에 원상복구 시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묶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해가지고 잠시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쪽이 고향이 돼가지고 부모한테다가 상속을 받으셨더구만. 상속을 받으셨던 것도 제가 보기엔 한 10대 중반쯤에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땅과 그 앞에 있던 뭐 점포 음식점 이런 것도 같이 다 상속을 받으신 분인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자기가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어도 여기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집 정리 좀 하고 재산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퇴직한 이 땅을 가지고 얼마하고 가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평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000평이면은 얼마 정도 가는 거죠? 30억 가는 거죠? 30억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다가 이 개발행 허가를 받아달라고 의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토목설계 사무실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 개발행 허가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임목번 수도에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40대 중반이었죠. 그 은퇴했을 때는 지금 몇 살이죠? 60살이 됐죠. 그러면 40살에서 45살부터 60살까지 몇 년이 지났죠? 10년, 15년. 이렇게 했던 나무가 이렇게 커진 거죠.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다 보니까 임목본수 때문에 이것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잘 못 알아듣고 임목본수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나무가 굵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개발하기가 안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고서 이분이 톱을 사가지고 이게 잘랐다는 거예요. 자르고 있는데 누가 2명이 왔대. 또 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 이걸 왜 자르시오? 그래서 자기 무심코 내 땅에서 내가 내 나무 내가 자르는데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분당 구청권 녹지과에서 나왔다. 그런데요. 내 땅에서 내가 내 나무 내가 자르는데 뭐라고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냥 가더래. 그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대. 그리고 그냥 잊어먹었대. 근데 가서 나중에 봤더니 뭐해?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이 쉽게 얘기해서 임목본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드는 겁니다. 30억짜리 땅이 임목본수에 의해서 개발허가가 안 난다 그러죠. 예? 개발허가가 안 나면 30억짜리 땅이 얼마짜리 땅이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3천만 원짜리 땅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 나무만 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임목본수 때문에 사실 보면 나무를 몰래 죽이는 사람도 있고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왔을 때 나무 쓰러졌다고 했을 때 같이 크레인으로 같이 땡겨서 같이 쓰러뜨려요. 그래갖고 나무 뭐 해놓고 그 쓰러져서 비었다 그러고 작은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이제 그 임목본수 조사할 때 임목본수에 걸리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 있는 걸 봤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걸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길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 찾아봤더니 법규에 있더라고요. 보면 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명시 해제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이 토지 이용자에서 해제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안 해주니까 어떻게든지 일단은 다시 찾아내려면 일단은 거기에 있는 걸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임목 훼손의 경우 120% 이상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나무 빈 거에 몇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50% 했든지 50%에 120%면 60%가 되겠죠. 60%만큼을 다시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물을 잘 줘서 다 살려내고 만약에 죽는 게 있다면 갈아 심어서 또 심어내서 3년 동안을 지나서 거기 심어놓은 나무가 다 살아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해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기본이 3년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임야가 땅이 경매로 나온 걸 가서 봤더니 풀을 이렇게 닦아놨는데 나무가 줄을 딱 맞춰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서 있듯이 줄을 맞춰서 딱 져 있어. 그거 이렇게 보고 아 이거 불법으로 이거 훼손했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비워내고 불법으로 한 거죠. 했다가 나무 딱 심어놓어서 줄지어서 심어놨다가 이게 경매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단 형질의 변경. 형질 변경이 뭘 보고 우리가 형질 변경하는 거죠? 형질 변경이 뭐죠? 땅의 생김새를 바꾸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그러죠. 무단 형질 변경하는 데는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무단으로 팠다 이런 뜻이죠. 훼손 전 경사도의 110% 이상을 성토를 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경사진 걸 까냈으면 다시 쌓아라는데 100%가 아니라 얼마를 쌓아놓고 110%를 쌓아라 그러죠.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 형질 변경했을 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담당자가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원상복구가 중요해. 이웃에 허물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둔다 용인을 하는 것이지 뭐 더 이상 이렇게 110%좀 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농지법입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탑, 과선임은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은 아까 얘기한 산지관리법보다 더 강화합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규제만 했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규제만 했고 보존산지자 준보존산지자 나눠서 준보존산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규제가 많지 않았는데 농지는 다릅니다. 농지는 살 때부터 보유해서 팔 때까지 전부 다 규제를 받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지의 소유 제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농지 산다 못 산다?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따라서 살려면은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농지를 샀는데 농취증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등기를 등기 이전을 못하는 겁니다. 샀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못해? 등기를 그럼 등기를 못하면 어떤 피해가 있죠? 내 건 내 건데 등기를 못해서 어떤 피해가 있어요? 매매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공시를 하지 못한 거죠. 또 사놓고도 농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되죠? 팔으라고 하고 팔 때까지 팔지 않으면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농지는 살 때부터 소유할 때부터 소유해서 팔 때까지 전부 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와 마찬가지로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개량과 같이 하는 직접 관련 영향이, 다시 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산지 전용 허가만 받으면 됐죠. 여기는 뭘 해야 되죠? 전용 허가도 받고 또 뭐 해야 되죠? 협의도 해야 되죠. 허가와 협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 협의. 임야의 경우에는 규정에 맞으면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뭐만 법의 규정에 맞으면은. 근데 농지는 법의 규정에 맞아도 허가를 내줄 때에 협의를 해서 협의가 통과돼야지 허가증을 주는 것이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허가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규에만 맞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전용 허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협의는 무슨 얘기냐면, 농지인 경우에 내 땅 옆에 다른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짓는 걸 피해를 줄 수 있을 때는 법규는 맞더라도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는 뭐냐면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뭐를 하죠? 심의를 하죠. 어디서 심의하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하죠. 근데 그것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했을 때도 허가를 내주냐 말 거냐도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불평을 하더라고. 저기 저 앞에 저놈 새끼들이 저기다가 창고를 지어갖고 밤새도록 불을 켜놔갖고 저 앞에 벼가 자라지 못해갖고 저거 못해 잠을 못 자서 저 앞에 벼가 저렇게 자라지 못한다고. 진짜 이렇게 가봤더니 그 가로등 있는데 밑에 한 5m 정도 삥 들러서 그 벼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 왜 저러냐 그랬더니 밤에 쟤네들이 그 가로등 그 입구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벼들이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라는데, 벼도 잠 자요? 식물도 잔다고 그러긴 했다. 산소도. 아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야, 이게 벼도 잠을 자야 되는 건가? 근데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그 옆에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도
그 옆에 농사를 짓는 것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협의를 해봐서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협의입니다. 농지법 32조의 용도구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 농업인의 주택, 어업인의 주택, 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농업인의 주택 정도만 지을 수가 있지 그 외에 다른 건 짓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끔 되면은 농업인의 주택 외에 다른 것은 짓기가 어렵다 이게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 이제 살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를 지어야죠. 다른 목적으로 쓸 때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은 또 다른 목적으로 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규제는 좀 더 아까 임야와 달리 더 훨씬 더 규제가 많은 것이죠 보면. 농지 전용 허가와 농업인의 주택은 언제 어떻게 짓느냐는 것은 아마 다음번에 토지개발 2 강의에 자세히 나오게끔 됩니다. 자, 이번에는 1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FTA에 의해서 외국의 이 농축산물이 수입이 많이 되면서 농지법을 바꾸게끔 됐고 이 예전에는 농지위원이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을 심의를 했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됐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법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팔고 떠나려고 했을 때는 팔고 떠날 수도 없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농업인을 도와주는 법이고 한편으로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을 좀 피해를 주는 그런 법이도 하여튼 양법이다 보니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농사를 지으면은 농취증을 해주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맑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잘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겁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지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가 들어갈 만큼의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를 움직여야 될 만큼 넓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계가 움직여야 되는 경사도를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기가 힘들겠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농지법을 다스리게끔 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지정해 놓고 그러한 것은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잘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보면 제가 노무현 정부 때에 그 FTA의
개방이 되면서 준비는 김영삼 정부 때문에 했는데 FTA는 본격적으로 한 것이 저기 뭐야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먼저 FTA 한 데가 어디하고 했죠? 노무현 정부 제일 먼저 한 게 어디부터 했어요? 칠레 칠레. 그 다음에 어디하고 했죠? 그러니까 칠레하고 그 다음에 어디 했어요? 미국하고 했죠. 미국 미국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하고 했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이고. 그 FTA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도 FTA를 미국하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법을 바꾸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쌀의 수입은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쌀을 수입하면 막아야 되면 우리는 쌀이 뭐야? 주식인데 외국에 싼 쌀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되면 우리 쌀 농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쌀의 수입은 막아야 되겠다. 알랑미라 그러죠. 알랑미가 우리 산모작을 하죠. 우리나라 쌀값의 몇 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거기는 쌀도 안 사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쌀하고 맛이 똑같은 게 어디야? 미국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그다음에 중국의 흑룡강성산. 흑룡강성산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쌀이 우리나라 쌀값의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FTA를 하면서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조건으로 해갖고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거를 농지를 좀 논농사를 진사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일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갖고 그 조사 이 예전서부터 논농사를 하고 있던 논농사를 안 지어도 보조금을 줬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제일 먼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 한 게 논이 있는데 논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보조금을 줬습니다. 두 번째 한 거는 논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있는 거는 니들 알아서 하는데 논농사를 안 지었는데 보조금을 주는 조건은 언제든지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것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외국에서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쌀을 무기 삼아서 쌀값이 갑자기 올라갈 때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차하면 우리가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해라. 그렇지만 안 지어도 상관없다. 안 지어도 보조금은 준다. 두 번째, 농사를 짓는다. 지을 때는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겠다. 근데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떨어진 가격의 80%를 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런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건데 FTA가 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죠? 한 17, 8년 정도 지났죠? 그렇지 않나?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었죠? 네? 이명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누구죠? 문재인이죠. 그럼 15년 지났죠. 15년 지났고 지금 뭐야? 2년 지나면 한 17년 됐죠.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 중간에 만들었으니까 뭐 한 20년, 17, 8년 된 건데 제가 이제 보면 뭐 쌀값 가지고 뭐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쌀 가지고 무기를 삼는다고 해가지고 쌀값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길 만큼 그런 문제가 좀 생길 만큼 쌀이 중요해요? 아니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내가 보기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그때는 내가 보면 중요했고 김영삼 정부는 절대적이 돼서 무조건 쌀 수입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절대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법을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만들 때는 그런 정책을 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쌀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될 만큼 무기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그 당시에도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되게끔 만들었던 건데 제가 보면 그 당시에 이 만든 이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만드는 공무원이 참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필요한 그 당시 필요한 법규예요.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교재는 없는데 우리 그 농지민원 사례집이라는 것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면 농림 그 사례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사례집을 한 3번 정도로 개편해서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자 보십시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구입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답변이 뭡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에 경영하는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엔 그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 예외적으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여 그 신청을 발급한 후에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살려면 제일 먼저 신청해야 되는 게 뭐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만드셔야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쓰라고 신청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하는 서류에 뭐가 있어요? 영농계획서죠. 그런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한 사람이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해 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주는 거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럴 때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다 보니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심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심의하는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데 무슨 농사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심의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증은 신청하면은 영농계획서 없이 그냥 바로 해주는 것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강생에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라 했거든요. 샀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대. 그래서 내가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담당자한테 영농여건 분리농지니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해도 안 해준대. 그래서 교수님 걸 봤더니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고 행정소송 맡기더라고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전화 온 거 하나 얘기할게요. 교수님, 유튜브 보고 문의 드립니다.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장이 사유지로 들어가는 공장을 낙찰받았습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려고 그쪽에 군청에 가서 그 공장에 공장 등록을 하니까 도로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 난감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사용 승낙을 언제 하는 거죠? 보관하시죠. 근데 공장을 이전해서 공장 등록을 하는데 도로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없어?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가끔가다 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너무 황당하다. 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 사용 승낙을 부르는 것이지 공장 등록을 하는데 사용 승낙을 하는 적은 없다 그랬더니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요구하는데 너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길래 소송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지가 한번 네?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황당한 거니까 소송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저기 뭐야 감사실에 가서 그냥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거는 소송하지만 폭정치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소송까지 했냐고. 감사까지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그 우리 저기 뭐야 등록금 얼마 내셨죠? 뭘 많이 내 60만 원 냈지. 아니 60만 원 냈으니까 본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소송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가서 감사과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났으니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카톡이 왔어. 5만 원짜리 저기 뭐야 그 뭐지? 아니 그 뭐야 빵 뭐지? 파리바게뜨 그 상품권 빵 그게 왔어. 그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 교수님 말씀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뭐야 감사까지 가서 얘기했더니 그 즉시 얘기하더니 그 즉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해결이 다 됐습니다.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나도 못해드리고 그냥 못했나? 이게 서기로 파리바게뜨 저기 뭐야 이거 하나 보냈으니까 어디 현장이나 다니실 때 그 한 번씩 찾아서 드십시오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택도 없는 그 헛소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때도 영롱을놓고 불리농지인데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뭐 안 해준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걸 내가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이런 거 갖고 묻지 말아요. 너무나 당연한 걸 안 해줄 때는 어디로 간다고? 자, 이번에 150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갖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게끔 되면 공원법 적용을 받고 여기 보면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원으로 말고도 엄청나게 규제가 많죠. 거기다 여기 뭐까지 있죠? 뭐까지 있죠? 뭐 무슨 법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간에 이렇게 여기 많이 있으면 하여튼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뭐 전부 다 규제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많이 있으나 마나 공원 그러면 공원법에 의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체력 단련 시설.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임야나 농지보다도 더 규제를 강하게 하고 나쁜 것이 공원입니다. 공원도 국가도시공원, 생활공원도시, 주제공원하고 소공원, 어린공원, 근린공원 뭐 이렇게 해서 공원이 나눠진데 어느 공원이더라도 건물을 못 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음. 1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초지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목이 28개의 지목 중에서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초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초지법 적용을 받는 땅이 있다는 얘기지 초지라는 지목이 없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지목에 의한 뭐 규제법이라서 타법령에 초지법을 다시 넣은 겁니다. 초지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 기르죠? 소. 네. 소는 먹이를 어디서 구해죠? 목장에서. 지금 소 먹이를, 같은 먹이를 대부분이 사료에서 하긴 하는데요. 풀이냐 코리아라 뭐 풀이나 이런 데서 사료를 수입해 오죠. 예. 지금은 수입을 해도 되고 달러를 썰어 해외 여행도 가면 되지만은 제 어렸을 때는 그런 달러 구경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꿈도 못 꾸고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를 기르는 땅이 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지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내가 여기를 초지로 만들어서 초지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슨 돈을 얼마큼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 세금을 지원해 준 건 확실해요. 지금은 초지라는 것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 이 땅을 초지로 쓰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옛날서부터 초지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초지를 전용받으려면은 농업진흥지역에 전용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만큼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초지가 들어가 있는 땅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임야에 초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하나는 목장용지에 초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초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전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투자를 하는 데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초지의 전용.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초지로 지정이 되면 이거 말고는 다른 목적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유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이 건축하는 경우, 농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작물 재배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가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저시면 전용할 때 전용 자체 허가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목적이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경우에는 제가 그 먼저 번에 4월 8일 날 추천했던 물건 중에서 어디죠 여기? 감곡면에 있는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의 토지는 임야를 추천했는데 또 두 개가 같이 있는 건 추천을 안 했는데 그 이번에 보면 그 안에 거 두 개가 또 유찰됐더만 제가 추천했을 때가 34%인데 또 떨어졌으니까 이제 20 몇 프로까지 떨어졌겠죠. 거기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할 때 보면 거기 뭘로 돼 있어요? 초지로 돼 있습니다. 초지는 전용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죠. 초지를 전용하면 초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따로 또 나옵니다. 그만큼 초지는 전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교수님 그 초지를 농지로 만들 수는 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거는 감사과에 가면 안 되고 행정소송을 해야 돼서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초지로 지정이 돼 있지만은 네. 가축을 기르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 몇십 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뭐 몇십 년 전서부터 이 가축을리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고 내가 이 땅을 산 지가 언제서부터 하고 초지도 내가 국가에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혜택 받은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초지를 지어달라. 이렇게 소송을 통해야지만이 내가 보면 지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목장 용지인데 여기 보면 지목이 초지라는 건 없고 여기 보면 초지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지목은 뭐죠? 목장 용지죠. 근데 뭐야? 초지로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로 돼 있죠. 여기 뭐야? 임야로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있죠? 초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초지는 지목이 초지가 아니라 이렇게 초지를 받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기억해갖고 초지로 따로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타법령에 의한 초지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분 쉬었다가 하는데 내 땅 옆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한 규제를 받는 걸 가지고 10분 쉬었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